서울, 제가 살고 있는 곳이죠. 서울에서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어떻게 이렇게 잘 살지? 특히 부자 동네라 불리는 곳을 지날 때마다 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세상이 있구나.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서울 복지 실태 조사를 보니 빈부격차가 확 느껴졌는데요. 상위 20% 가구의 연평균 총소득은 1억 2,481만 원인 반면 하위 20%는 2,704만 원에 그쳤어요. 차이가 무려 4.6배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요. 월급으로 환산해 보면 상위 20%는 월 1,040만 원 정도, 하위 20%는 월 225만 원 정도입니다. 즉, 한 달에 8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전체 가구의 평균 총소득은 6,423만 원입니다. 즉, 평균이 연봉 6천만 원인 거죠. 이 정도면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러나 중위소득이 5,800만 원이란 점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평균이 중위값보다 높다는 건 소수의 고소득층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실제 서울 시민 대부분은 평균보다 적게 벌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경제적 이유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죠. 응답자의 7.3%는 집세나 공과금을 제때 내지 못하거나 겨울에 난방을 포기하거나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을 했다고 해요. 또 응답자의 2.3%는 휴가나 여가 활동은 물론 제대로 된 식사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70대 이상 노인 빈곤율이 5.3%나 되고요. 더 큰 문제는 의료비입니다. 빈곤층이 의료비를 더 많이 쓰기 때문이죠. 빈곤층의 월 평균 의료비는 42,000원입니다. 빈곤층이 아닌 사람들이 쓰는 의료비는 35,000원이었죠. 즉, 가난할수록 의료비를 더 많이 쓰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는 빈곤층이 평소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병이 생긴 후에야 병원에 가거나 환경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 그들은 예방보다는 치료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빈곤층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소득을 버는 사람도 서울에서 살기 어려워졌어요. 서울에서 직장만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평균은 11.4배입니다. 평균 소득 가정이 집 한 채 사려면 11년 넘게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한다는 뜻이죠. 집 사는 게 어려우니 전월세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의 임대료 부담률은 평균 32.7%나 돼요. 소득의 거의 40%를 집세로 내고 있는 셈이죠. 적정 주거비 부담률이 30% 이하인 걸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볼게요. 평균 자산은 6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평균 부채는 4,500만 원입니다. 순자산으로 따지면 5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전체 가구의 38.9%가 빚을 지고 있고요. 빚이 있는 가구의 평균 부채액은 1억 1,565만 원입니다. 빚이 있는 가구 중 58.3%는 상환 부담을 크게 느낀다고 답했어요.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집을 사려면 큰 빚을 져야 하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죠. 응답자의 23.6%가 최근 1년간 우울 증상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우울 증상을 경험한 비율이 32.6%로 가장 높았습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응답도 46.6%나 됐는데요. 결국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서울 시민이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노년층의 62%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어요. 고령화와 함께 사회적 고립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청년층에서는 니트족이 늘었는데요. 니트족은 일할 의지와 취업 의사가 없는 청년을 말합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 중 니트족은 2022년 3.6%에서 2024년 4.6%로 늘었어요. 경제활동을 포기한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죠. 물론 누가 서울에 살라고 등 떠미는 것은 아니니 스스로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함께 더불어 살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할 일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냉소적으로 한번 볼게요.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면 시스템이 붕괴될 거예요. 사회 시스템이 무너진다면 여러분이 가진 현재 부는 아무 소용없게 됩니다. 즉, 현재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회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각자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